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29일차 저희는 3장의 챕터 2 조직 구조론으로부터 거꾸로 진도 빼기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주말에 법령 읽는 동안 참 힘드시죠, 여러분?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주말에 하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습관을 좀 들이자고. 법령 재료도 계속 보시면서 반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거꾸로 진도 빼기는 정말 거꾸로 진도를 뺀다는 느낌으로 좀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 구조로는 아시겠지만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어 있죠. 조직 구조에 관련된 이론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 정부 조직 체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업무를 수직 수평으로 연결한 설계도, 비교적 구성원들의 행동을 안정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번, 이거 맞는 선지고요. 2번, 조직 구조의 특성을 보여주는 기본 변수에 뭐 있어요? 구조 변수, 복공집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기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는 규기환입니다. 그래서 요거 2번 볼 수 있고, 조직의 복공집의 복에 해당하는 게 수평적, 수직적 바로 전문화 혹은 복잡성인데 그중에서 수평적 분화라고 표현하죠. 조직을 수평으로 횡적으로 분화시키는 직무 분업입니다. 업무가 세분화되는 방법에 기본적으로 직무가 정말 분화되어서 작업 과정의 분화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를 단순하게 정말 기계적으로 쪼개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는 인적 자원의 전문화, 하나하나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인적 자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관료제의 형태에선 직무의 분화, 탈관료제의 형태에선 인적 자원의 전문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 직권성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의사결정이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화되어 있는 정도. 조직은 상하 직위 간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 정도에 따라 집권화 혹은 권한이 바텀에게 나누어져 있는 분권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의 기술 얘기했죠. 패로와 톰슨 얘기했고요. 패로는 기술의 유형을 과제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에 따라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루틴, 엔지니어링, 그다음 크래프트, 논 루틴 이렇게 네 가지 봤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톰슨, 개인이나 부서 간의 과업 연결 정도에 따라 중개, 연계, 집약적 기술로 분류했습니다. 환경은 조직의 외부죠. 그래서 조직 경계 외부에 있는 모든 요소로 보통 복잡성,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이 지금 보시는 규모, 기술, 환경 이러한 변수들이 복공집을 다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구조에선 유기적 구조,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고요. 그 다음 조직의 원리들을 설명하면 분화의 원리, 동질적인 건 묶고 이질적인 건 분리해서 동질적인 것끼리 묶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능률성을 꾀하는 것. 이게 분화의 원리일 거고요. 그 분화의 원리 중에 대표적인 게 분업이나 또는 참모 조직의 원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화의 원리와 분업의 원리 같은 말로 쭉 봤어요. 전문성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참모 조직 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조직을 쪼개기 위한 분화 또는 분업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통합의 원리 들어가 있죠. 통합의 원리는 분화되어 있으니까 그 업무들을 조정하는 원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계층제, 통솔, 범위, 명령, 통일 이런 원리들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들 중에 요 원리입니다. 요 전문화의 원리, 요거. 전문화의 원리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직무의 범위를 분업하는 수평적 전문화와 책임 권한 등의 직무 깊이를 분업하는 수직적 전문화. 기억하시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전문화된다는 건 조직의 업무를 이렇게 쪼개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수직적 전문화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쪼개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를 늘려주게 되면 그걸 직무 확대라고 얘기하고요. 수평적인 전문화를 줄이기 위한 수평적 직무 재설계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다른 게 직무 풍요 혹은 직무 충실, 잡 인리치먼트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책임이 하급자에게 많아지는 거고 이건 수직적인 전문화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14번 개선기관이나 참모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또 정리했습니다. 개선기관은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관. 그래서 기선기관을 따로 두고 그다음 별도의 참모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따로 두는 기관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평적 연결 기제는
조직 부서 간의 수평적 조정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죠. 그래서 수평적인 연결 기제, 팀제나 팀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 같은 것들이 데프트가 설명했던 수평적 연결 기제에 해당하죠. 자, 통솔 범위는 한 명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하의 숫자고 몇 명이라고 딱 얘기할 수 없습니다.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술, 부하의 수준, 상관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명령 통일의 원리, 조직 구성원들이 한 명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조직의 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관료제 들어가죠. 관료제는 행정국가가 대두되면서 등장했던 조직의 유형이죠. 행정사무가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면서 등장하게 됐고요. 관료는 비개인화되어 있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인간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죠. 그래서 합리적 결정을 위해 부와 고객과의 감정적 연결을 회피해 비개인화시키고요. 관료제의 한계 중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것, 수단을 목표보다 중시하는 게 바로 목표의 대치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관료제의 한계 중 분업 구조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소속 부서의 특수한 이익만을 중시하는 경향, 할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료제는 전문 지식에 기반한 정책 결정으로 국회의 약화된 입법 기능을 보완하고 실적주의를 통해 공직 취업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관료제가 행정국가 시기에 바람직한 조직의 방법들로 각광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관료제, 조직 내의 탈관료제, 죄송해요. 탈관료제. 조직 내의 업무 관계나 조직의 형태를 유기적으로 바꾸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생성시키거나 변동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 그래서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탈관료제의 대표적인 형태의 팀제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 팀제에는 태스크포스나 지금처럼 태스크를 중심으로 뭉치는 팀이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뭉치는 프로젝트 팀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태스크포스는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직접 조정하기 위한 임시 조직, 일시적인 과제가 해결되면 해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조직 구조가 경직적, 개서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후기 관료제의 예시로서 위원회 조직도 들 수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은 일단 직권적인 의사결정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도 탈관료제의 한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학습 조직의 권력은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권력. 그래서 제가 학습 조직 얘기할 때 권력은 개인적 권력. 그죠? 학습은 조직적 학습.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27번입니다. 학습 조직의 구축을 위해서 생계가 제시했던 게 5가지 훈련 과정이죠. 공유된 비전, 조직의 학습은 집단적인 학습입니다. 사고의 틀을 공유해야 되고요. 전체의 시스템을 고려하는 사고를 해야 하고 자아 완성해야 한다라는 5가지 생계가 학습 조직 구축을 위해서 설명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진 문제들, 좀 문제의 양이 많은데 한 6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죠. 단위 부서 간의 업무를 세분화시키는 건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 분화라고 표현합니다. 수평적 분화가 심할수록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는 좀 어려워지겠죠. 집권하는 꼭대기가 모든 의사결정 권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 집권하고요. 보통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이라고 한다면 높게 사람들을 쌓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층 구조를 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통솔 범위가 좁은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고층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 X가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조직의 상황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비일상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예외적인 경우의 수가 많은 기술이기 때문에 일상적 기술에 비해서는 공식화시키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면은 의사결정자가 모두 다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바텀들에게 권한 넘겨주는 게 더 낫기 때문에 환경이 불확실할 때에는 분권화가 나타납니다. 비일상적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니까 바텀이 스스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해주는 게 좋죠. 직권화보다는 분권화가 더 유리할 거고요. 조직의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공식화를 더욱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 4번이 됩니다. 3번 갈게요.
조직 원리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너무 말도 안 되죠.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다를 때,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명령 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과 한 사람의 부하 1대1 관계로 명령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조정의 원리는 권한 배분 구조를 통해서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거고요. 통솔 범위의 원리는 부하를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부하의 숫자는 통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직 관리에서 계층제를 만들거나 조직의 규칙이나 계획을 만드는 것들 이건 다 수평적 연결이 아니라 수직적 연결을 위한 기제니까 맞는 내용이네요. 3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4번 배보의 관료제 모형. 배보의 이념적 관료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성과급을 주는 게 아니라 배보의 이념형 관료제는 경영에 따른 연공급 제도를 더욱더 강조하기 때문에 X입니다.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업무를 담당할 걸 요구하고요. 당연히 관료는 원칙적으로요. 네, 정해져 있는 절차와 규칙에 따라 상관이 임명합니다.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관료는 정해져 있는 임용 절차에 따라 임명을 하니까 정해져 있는 임용 절차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관이 임용하게 되죠. 훈련된 무능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관료제의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4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5번입니다. 에도크라시에 대한 설명. 수평적 분할은 좀 높아요. 인적 자원의 전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직적 분할은 좀 낮고 공식화야 직권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직의 구조 변수가 다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나 비협조가 나타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해요.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심적인 스트레스도 크고요. 자, 매트릭스 조직은 낮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서 실제 과업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능 구조와 사업 부재 양쪽 모두 다 라인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대면과 회의가 굉장히 잦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러면 당연히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자, 마지막 4번 네트워크 구조는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학습 조직, 개방 체제와 자아 실현관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고요. 연결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고, 전체를 통한 사고, 비전의 공유, 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습 조직의 5가지 생계의 훈련 과정 같은 거 막 외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읽고 너무 타당한 것들을 중심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야,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고 그랬죠. 조직 구성원의 합이 조직이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조직 내에 구성원 개인의 학습을 강조하느냐? 아닙니다. 조직적 학습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 권력을 획득하게 되면 그 권력은 개인적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옳지 않은 선제는 바로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3장의 챕터 2의 첫 번째 조직 구조에 관련된 내용, 관료제, 탈관료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은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아니, 정부 업무 평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정부 조직도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정부 조직들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정말 힘내시고요. 우리 이번 5주차도 정말 빡세게 열심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녕.